여기 연꽃과 연잎처럼 서로를 넓은 품으로 보듬어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데요. 저한테는 제가 엄청나였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빵빵 올라가고 인서울까지 했는데 결혼하더니 시골에 내려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집사람하고 똑같이 그만치 해놨는데 내려온다니까 처음에는 싫어했죠. 나는 결혼하면 내려갈 거다. 뭐 40전에 내려갈 거다. 계속 이제 머릿속에 심어줬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어머님이 한 번씩 이제 여름에 그 일손이 모자랄 때는 한 번씩 내려와서 도와드리기도 했고 농업이라는 매력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29년 동안 경기도에 살았고요. 남편이 농촌 사람이어서 우연히 시골에 접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 위해 이제 퇴사를 했고요. 퇴사를 한 지 딱 2주가 되었습니다. 아내 시골은 시댁밖에 없어서 남편과는 잠깐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과 한 달을 지내고 시골이 저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활을 해보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안녕. 들어는 보셨나요? 시댁에서 한 달 살기. 서울 며느리의 야심찬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이 다 따고 가셨네. 네. 삶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론 훨씬 더 멋진 일이 펼쳐지죠. 나름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은 타당하다 하면 내려와봐. 내려와서 우리 실천해보고 아니면 또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계획대로 잘 하고 있어요. 칭찬 많이 해야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파릇한 초록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딸이 없다 보니까 딸같이 이쁘고 좋아요. 딸인지 며느리인지 아들인지 사위인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거요.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하나 여름 한가운데 고고하게 피어난 연꽃이 있어 아름다웠습니다. 연꽃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난 10년 동안 내내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가족. 이거는 이제 연잎 포장해서 택배 번호 그 과정까지 진공 포장할 거야. 그까지 따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빠하고 너하고는 오늘 연잎 차 덮을 거야.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이쪽에 와갖고 따고 수지하고 나하고는 여기 하나씩 들고 연자육 따고. 오케이? 네. 어머니 정말순 씨의 진두지휘 아래 연잎 수확에 돌입한 네 식구. 집에 연못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여긴 연못이 아니라 밭 같기도 하고. 아하, 논이로군요. 연은 벼처럼 물을 가둬놓은 논에서 재배하는데요. 수확할 때는 직접 논에 들어가서 잎을 하나하나 따줘야 한답니다. 얘를 여기 올려. 그러면은 연락할 수 있고. 이게 무농약이다 보니까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벌레가 다 갉아먹어요. 연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연은 홍년이랑 그 하얀 백년이 있는데 저희는 백년 농사 짓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년이? 백년이 홍년보다 향이 더 짙어가지고 연잎차 했을 때도 향이 더 이제 많이 나고 연잎밥 했을 때도 향이 더 잘 나서 저희 백년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연 따고 하는 건 좀 서투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직은 이제 기농 뭐 3년 차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다 보니 3년 차니까 한 2년 차차 쉬고. 익숙해지겠죠. 뭐 3년 차에 저처럼 하려면은 맞아. 맞아요. 이게 물론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기특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만 해도 기쁘죠. 수지야 이리 줘. 아직은 기우뚱 갸우뚱 물논이 몸에 익숙지 않은 며느리 수지 씨. 어머니 꽁지 꼭 붙잡고 따라갑니다. 여름 내 눈코 뜰 새 없었던 연잎 수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연꽃 진자리에 통통하게 씨앗이 올라오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연자육이 익으면 여기가 이제 까맣게 바뀌거든요. 근데 까맣게 바뀌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먹기는 힘들어요. 차로 해서. 딱 이때가 그럼 좋은 녹색일 때? 네, 녹색일 때 따야 이제 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다 따고 가셨네. 아직 멀으셨네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연농사도 10년 전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새롭게 뛰어든 일입니다. 제가 쉬면서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펴보니까 금오연지가 우리 집 앞에 있고 그 유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해서 차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해서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엄청 힘은 들죠. 물론 평생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온 남편의 탄탄한 공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막 다른 것에도 녹색이 진하잖아요. 안에 검고 하면 검은색이잖아. 이 연잎이 물이 돌돌 안 구르고 이 묻잖아요 지금. 익은 걸로 차를 해야지 향이 나고 이렇게 풋내나요. 이런 거 시판은 연녹색.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안 따고 보고 집어넣고 포장하고. 농사 고수 부모님이 어디 갔지? 농사 풋내기 아들과 며느리. 사실 아들과 며느리도 도시에선 고수 소리 들어가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던 능력자들인데요. 고향 땅 부모님 품 안에선 양락없이 철없는 새내기가 따로 없습니다. 연은 대학교 다닐 때 해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 여름 방학 그리고 회사 여름 휴가. 그때는 이제 무조건 고정적으로 회사에 이제 저는 여름 휴가 안 가고 싶다. 휴가 때 일해야 되니까 회사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뭐 되네. 여름이 제일 바쁜데요. 그렇죠. 여름 물놀이 이런 거는 거의 못 가요. 그렇게 농사 일이라면 우물쭈물하던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의외의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때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엄청나였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빵빵 올라가고 인서울까지 했는데 그 뭐 땡땡 연구소에 근무까지 하고 있으면서 결혼하더니 시골에 내려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제 너네 내려오면 무턱대고 내려오면 안 된다. 5년짜리 계획을 세워오라 그랬어요. 나름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PPT로 제가 한 5장 분량 정도로 만들어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해올 줄은 모르셨었던 것 같아요. 연잎 말고 다른 작물을 좀 더 해서 좀 농사를 확장을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짰었죠. 체험 농장을 좀 부각시켜서 연잎이랑 같이 해서 좀 더 플러스 되게끔 이렇게 체험장도 확장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 체험장도 그 지원 사업 받아서 한 건데 내려오기 전부터 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를 제가 다 찾아보고 이걸 받아서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귀농 준비도 똑소리 났던 아들 며느리. 가장 먼저 시댁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으로 며느리 먼저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아들이 서울에서 고향 구미로 직장을 옮겨 내려왔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두 사람이 세운
귀농 정착 5개년 계획을 실천하는 중이랍니다. 물론 아직은 귀둥대둥 실수연 말입니다. 왜따? 왜? 요거 털어가. 이거 말라갖고 쓰려고 해놔. 길게 끌어놨는 거를 다 끌어놨네. 그래 이 아저씨가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해 이거. 삼성 다 껴고 있네 이 사람이. 왜? 너 나올까 그러면? 너 있었다지. 아유 진짜 물어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여쁜 아들이라 해도 실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 없다는 백년수확으로 속상한 마음 털어내보는데요. 꽃이 지고 난 동그란 연방에 통통하게 차오른 연자육. 연꽃, 연잎 내어주고 줄기에 뿌리, 씨앗까지 내어주니 고맙고 기특합니다. 이게 연심이라고 하는 건데 뚫고 나와서 이게 줄기가 돼요. 연잎 줄기. 한번 드셔보세요. 무농약으로 깨끗하게 길러내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고 손질하는 정성. 그만큼 귀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국산은 이렇게 연자심이 있는데 수입은 연자심이 다 뺀 상태에서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과육만 넘어온 거지. 좋은 거는 자기 본국에서 먹고 살면서 연자심에 독성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문의를 해요. 사실 독립보감에도 연자심에서 좋은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자심, 국산은 꼭 연자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도 신기하고 배워도 끝이 없는 백년 농사. 며느리 수지 씨는 청결무장 완벽히 하고 가공장에 들어왔는데요. 시아버지의 특별 수업이 이어집니다. 5번 잘라야 돼. 5번 돌아와야 돼. 나는 눈으로 이제 노하우로 크게 봐가지고 감을 잡는데 너는 이게 5번 내지 6번 돌아가야 돼. 이 소치.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이게 덮으면 더 줄어들죠. 줄기만 이게 그래도 입자가 크면 일하기가 힘들어. 입자가 차하는 거는 입자가 가늘러. 이른 아침 논에서 수확한 연잎을 깨끗이 세척한 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입자로 절단을 해주는데요. 그런 다음 무쇠솥에서 천천히 수분을 날려줍니다. 차를 덮는 과정이죠. 이렇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시간 해야 됩니다. 4시간 동안 서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교대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한 30분 나갔다가 데이터 들어가서 좀 하다가 이래 집사람하고 둘이 교대로. 그 어떤 도구도 쓰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불의 열기와 차의 수분을 가늠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 벌써 힘든데? 우와. 열이 장난 아니에요. 야, 우와. 이 수증기 올라오는 게 피부 이런 게 좋아. 뭐 연잎차 마사지 하는 게. 와, 근데 진짜 연잎 향은 엄청 많이 나요. 와. 피부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익을 것 같은데요. 채 10분이나 지났을까요? 며느리 수지 씨는 솥의 열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냉동고로 직행. 지금 냉동고로 쫙 들어가고 감기 들어가. 피디님 이거 내보내실 거예요. 야, 아버지는 이제 내 가방이야. 진짜 저 해보실래? 체험 삶의 현장. 말 그대로 수지 씨는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뜨거운 노고와 정성을 고스란히 배우고 느낍니다.
아들 정민 씨까지 교대로 일손을 보탭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귀농이고 남편은 귀촌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 계획은 최대한 빨리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는 그냥 직장도 안 다니고 바로 이제 투입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려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고정 수입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당장 들어오고 싶지만 이제 아기가 생기다 보니 이제 또 고정 지출도 있고 아기를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직장을 다녀야 돼서 현실과 지금 많이 싸우는 중입니다. 꽃이 지고 잎이 지면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법. 자연의 순리대로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구미시내에 삽니다. 남편은 직장으로, 수지 씨는 농장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갓 돌진한 아들 서우가 함께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이렇게 아이랑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맨날 같이 출근해요. 같이 출근? 네. 나 원래 운전도 못했었거든요. 운전이요? 네. 면허도 없었어요. 면허도 없었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농장 이동하고 교육 다니려면 대중교통이 많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면허 있어야겠더라고요. 내려와서 이제 면허도 바로 땄어요. 네. 결혼하고 아기가 조금 늦게 생겨가지고 어머님은 기다리셨어서 아버님이랑 엄청 좋아해 주셔서 아기 맡기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고 하셔서 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해. 이 얘기하는 거였어. 오, 알아들었어. 응? 아, 엄마, 소희 엄마. 아빠. 서우 어딨어요? 귀엽죠? 거기 있어요. 짝짝짝 박수. 짝짝짝. 돌잔치도 했는데 돌잡이 때 마이크 잡더라고요. 저는 끼가 없는데 남편 닮은 것 같아요. 서우의 웃음소리가 번지니 비가 오는 날씨에도 농장은 쾌청합니다. 할아버지 좋아하네요?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계속 데려다 놓고 이래가지고 절 잘 안 찾아요. 일하기 편해요. 할아버지가 원래 힘이 이렇게나 세셨나요? 한껏 품에 안긴 보드라운 몸, 덩그란 눈, 맑게 터지는 웃음소리를 보고 있자면 절로 힘이 납니다. 귀한 보물을 안겨준 귀한 며느리, 곁에 있어서 일하기도 제법 든든하답니다. 이거 바로 막혀. 바로 막혀가 처음 이틀 해야 되지. 네. 아, 나 어제 또 전화 받았는데 모르겠다. 서로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예, 그래야. 그 예약 전화가 저한테 올 때도 있고 어머님한테도 올 때가 있어서 혹시나 일정이 겹치면 안 되니까 항상 공유를 해야 돼요. 이런 거부감이 잘 없어요. 야, 내 오늘 교육 가니까 너 오늘 집에 애기 봐. 어머님한테 저 꼭 가야 돼. 그럼 내가 교육 실수할게 이러고. 맞아요. 겹치는 날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항상 이제 어머니 일정을 여쭤봐야 이제 아기도 맡기고 저도 편하게 갔다 오고.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는 수지 씨. 그동안 수지 씨는 농장의 다양한 제품들의 상표와 포장 디자인, 새로운 로고까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IT 업계에 스테디셀러를 집필한 디자이너답죠. 그간 농장을 견실히 운영해온 시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답니다. 체험하는 단체 체험에서 많이 안 오셨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농장은 움직여야 된다고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잎 농장이 움직여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연잎 키우는 키트를 조그맣게 이제 키울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어머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IT 회사에서 디자이너와 마케터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농사는 갈 길이 멉니다. 수지 씨는 그 길을 차분히 공부하고 꾸준히 연구하며 걸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지 씨가 다니는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체험 수업이 있는 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좀 실용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실용보다는 일단은 보기에 예쁘게 사진에 잘 나와야 돼요. 쉽게 도끼가 많고 그림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과 귀를 쫑긋 세운 수지 씨.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역시 제일 마지막에. 이게 근데 깍지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선생님 굴도라도 단정해야 돼. 맛있으세요? 괜찮아. 맞아.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 왔는 목적이 만들려고. 오늘 귀한 노하우 전수해준 카페 사장님을 바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개인 질문에 들어간 수지 씨. 근데 이게 연잎 가루가 좀 꾸덕한 재질이 있어가지고 크림에 넣었을 때 좀 영양이 많이 안 갈까 싶은 걱정이 들긴 하는데. 생크림에 연잎 가루를 넣어 디저트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경험이 부족해 아직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네, 연잎 향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약간 이게 그 말차 그 느낌도 있는데 네네. 말차보다는 약간 좀 순한 거. 말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어버리면 약간 쓴맛이 조금 센데 연잎은 좀 그게 좀 없으면서 계속 약간 은은하게 조금 그 약간 향이. 머지않아 연꽃 농장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 같죠? 저희는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이제 직접 아이들이 와서 연잎가루 넣어가지고 베이킹 같은 것도 직접 해보고 그런 체험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강정안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연꽃 농장에서 5분 거리. 시골 들녘이 한아름 안겨드는 곳에 수지 씨와 종민 씨의 새로운 체험장이 탄생했습니다. 긴 준비 기간에 거쳐 조만간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손님 없을 때는 80도, 네. 손님 오면은 딱 100도 해놓고 여기가 화살표예요? 없을 때는 80도 이렇게 해놓고. 네. 손님 오시면 100도 해놓고 그렇지. 그다음에 찜기에다가 연잎밥 다 만들면 올려서 그렇지 여기다. 네, 올려서 올리고 그다음에 몇 도 해야 돼요? 120도. 120도로 30분 찌면 돼요. 오늘은 손님들을 모시고 체험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배우고 수없이 연습했지만 떨리는 마음은 잠시 접어둡니다. 저는 그 오늘 체험 진행을 맡은 김수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혹시 연잎밥 좋아하시나요? 네. 공명들은 저희가 다 구미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제 국산으로 나고 자란 그 농산물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차분하게 체험을 이끌어가는 수지 씨. 나는 토끼를 만들 거예요. 역시. 각자 취향대로 연잎밥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위쪽 부분, 밑에 넓은 부분을 접으시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이제 접어주시고 꽂아서 저희가 이따 직접 만드신 거를 드셔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해주실 거예요.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에 흐뭇한 웃음이 배어듭니다. 동영상. 다 넘겨야죠. 이제. 다 넘기실 거예요? 다 넘겨서 이제 나도 하고 쥐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수지가 다 하고 저는 이제 1차, 2차만 하고 3차는 얘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런 면이. 네,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뭐 내가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려줘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고 나면 거기서 자기가 뭐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사양시킬 건 사양시킬 것이고 뭐 그래요. 드디어 향긋한 연잎밥이 완성됐습니다. 연자육과 연근까지 쏙쏙 박혀 있는데요. 역시 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체험도 하고요. 제 손으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너무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후보하기 너무 미안한데요. 후보하기 미안한데. 네. 얼굴을 뜯어 먹으니까 그래도 더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최종 점검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죠? 며느리대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젊은 취향이잖아요. 저는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취향대로 가는 걸 저는 선호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줄 거예요. 저한테 맞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60만 되면 모든 거 손 놓고 안 한다 그랬어요. 관광 댕기고 논다 그랬어. 그런데 일이 우회돼가지고 이제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인수인계 해주고 뒤로 빠져야지 우리는. 저는 더도 말고 딱 지금처럼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적응해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원하는 건 다 같이 웃으면서 일하고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을 벌려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정말 여기 있으실까요 혹시?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품고 자란 하나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둘이 되고 두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노라며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농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막 3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 곁엔 먼저 길을 내고 갖고 온 인생의 선배가 있다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힘이자 답이 될 것입니다.